가평중고 총동문회장인 박범서 씨가 7월 5일 오후 음악역 1939에서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 군수 출마를 선언을 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처음으로 가평 군수 출마를 선언한 박범서 씨는 군수에 당선되면 수도권 제1의 휴양도시 가평, 생태기업도시 가평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가평을 떠나가지고 참 오랜 세월 학교생활 나가서 했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뭐 가평 촌놈이 그래도 뒤지지 않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 많이 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사이에도 저는 가평을 꾸준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평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한번 세워왔습니다.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를테면 그 수도권에 가까이 있는 지금 청평이나 이런 설악벨트는 각종 IT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 같은 것이 들어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금 장년층의 많은 분들이 청평과 대성리에 추억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장소에는 이제 주변 경관을 즐기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요즘에 LP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당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셨을 겁니다. 박문옥 그 시간이 멈춘 마을의 사장님 댁에를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수집품, 그 다음에 장지방의 한지, 그 다음에 최선희 작가 여기 오셨습니다. 공예 전시 분인데, 그분들이 어떤 그런 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또 인근의 그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먹거리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청평 같은 데서 사람이 몰려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193구역이죠. 여기하고 상천에 그 농촌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복장리에는 와인밸리가 있고요. 경반리에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있습니다. 상면에 환경도 진흥센터. 공통점은 공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의 꿈은 이런 곳에다가 중소회의를 유치해서 사람을 좀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체류형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방송사에는 봄, 가을 개편이 있죠. 그럼 PD들이 2박 3일 동안 어디 가서 프로그램 연구를 합니다.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BS PD들, 편성 PD들 쪽에 오게 해서 게스트하우스에 잠자게 하고요. 회의 끝나면 남도를 걷게 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많으면 그 앞에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맨발을 걷고 그냥 무인도에서 힐링하도록 걸어 다니고요. 그러고 나서는 서울의 2호선, 9호선 그런 전철역에다가는 무인도가 있는 가평으로 회의하러 오십시오.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곳곳에 지금 유유가 있고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충분히 많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북면에는 휴양시설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산업대학교 교수님들 말씀하셨죠. 또 휴양전자락에 헬스케어 단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크 골프장 여러 군데 만들어가지고 강남에서 좀 부유한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가평에 많은 특산물이 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마케팅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같은 거, 그다음에 관광상품, 펜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별도의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여러 광고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이런 문장으로 아마 요약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 제1의 휴양도시 가평, 생태기업도시 가평, 이렇게 요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지만 현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가평 군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준석 현상, 이준석 효과가 대세이죠. 연공서열 엄청 따지는 보수정당에서 30대에 국회의원 한 번 하지 못한 한 젊은이가, 정말입니다. 그죠? 한 젊은이가 야당,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사실 이러한 고리타분한 어떤 편가리를 떠나서 이준석 정말 젊은이는 이제 한국 정치의 세대개혁,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력이 어떻든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특권에 물든 기성 정치에 대한 폭넓은 반감이 있었고 2030 젊은이들의 지지로 생겨난 것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가평에 사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즘에 제가 만나는 그 가평의 젊은이들의 관심사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가평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평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받으면요, 서울의 그 복잡한 동네 가서 300만 원 받고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여기서 애를 낳고 키우고 싶은데 교육시설, 교육환경 좀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태여 서울 가지 않고 원하지 않은데 서울 가서 직장생활하고 비석거리며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는 가평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변화의 길을 한번 가보시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가평이라는 이 어려운 여건에서 사셨던 많은 선배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신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참전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정말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가평입니다. 아까 대형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투방 없었습니다. 65년도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런 못 사는 동네 가평이었습니다. 좀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오지성 달력 한 장으로 된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문이 이게 뚫어지면은 창호지가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오지성 달력으로 붙여놓고서 그거 보고 달력도 보고 바람도 맞고 그런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변화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가평도 이제는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잘 사는 가평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아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서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답지 못하는 나쁜 관행들 있습니다. 그 관행 벗어나야 하고 새로운 것으로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분산되어 있는 가평의 예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술 문화의 저력을 여기다가 입히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품격 있는 가평이 됩니다. 저는 그 오랜 조직 생활하고 그다음에 대외 기관 협력 업무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 지인을 만나면서요, 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개혁은요, 어떠한 거창한 구호라든지 또는 갑자기 생겨난 어떤 아이디어 아닙니다. 과거에 고민을 했지만 여러 환경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가평 같으면 우리가 살면서 이심전심으로 느꼈던 불만,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제도화시키고 각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즉시 사심없이 시행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는 가평을 바꾸는 시민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변화의 들불이 서서히 타오르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박범사라는 한 개인에게 시선 두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가평을 위한 길, 우리 가평의 후손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 정말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과 싸우면서 건져낸
사심 없는 마음을 정말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서 가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말 전도사, 쟁취자, 투쟁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저희가 충분한 것들은 전혀 대접이 없는 그런 상황들 이해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연말쯤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정말 즐겁게 가평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레이크뉴스로 이적. 예. 브레이크뉴스의 김일홍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군수에 당선이 되신다면 나중에 정당 가입을 하실 예정인가요? 저요? 예. 제가요, 그 가평의 정치하고 선거를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분열이 아닌 정말 통합이 필요합니다. 가평이 좁은 동네에 정당이 어떻다 뭐다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인 정치를 좀 해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 뭐가 좀 채워지고 동네가 잘 사는 쪽에 신경 써 있는데 그냥 먼 날에 네가 진보냐 보수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통합하고 그다음에 개혁하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정책을 입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평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말 일 한번 해보고 싶다. 진보 보수 이런 거 없이 한번 국면 바라보고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기초단체당 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당 공천을 폐지된다 이런 것들이 공약사항이었는데 기득권 세력이 놓지 않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국면만 바라보고 정말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제 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진로는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평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합당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게 합당한 일을 택할 것입니다. 후보께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6개 읍면에 대한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 가평호를 이끌었던 전임 군수들 또 이 지금 그 6개 읍면의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평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수도권 정비법, 한강 수계법이 네. 가평군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네. 지난 40여 년 동안 네. 거기에는 교육, 주민 소득, 우리의 삶의 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떠한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를테면 수도권 정비법에 자연보존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도시 기본법에 1권역, 2권역 나눠 있죠. 수변교육으로 되어 있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기업, 기업에서 연구소, 물류단지 이런 것은 오염 총량제만 약간 우리가 틀어지고 확장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제장 같습니다만 저희 KBS 제가 재정국장을 했었는데 한 1조 5천억 가지고 살림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산을요 어디다가 배분하고 어디다 쓰느냐가 상당히 거기 철학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평에 있는 4,800억 원의 어떤 예산을 봤을 때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기초적인 지원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부담금도 있고요. 물론 그 목적 사업이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6개월면의 어떤 특성화 사업을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틈새 시장을 활용하고, 두 번째는 독일 같은 현관 이런 데서는 라인강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물 부담금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개량화시키는 작업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정하게 그걸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검증해야 됩니다. 더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의 특성화 사업은 제가 아까 그림을 어렴풋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기자입니다. 우선 그 출마를 축하드립니다.
그 가평이 고향이시지만 30여 년을 이양하셔서 가평군의 현안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그 최근 가평군 최대 현안인 그 광역 화장장에 대한 후보님의 소신을 밝혀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그 중간에 제가 좀 KBS 물 먹었을 때 저기 저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여기 한 1년 반 동안에 야학 만들어가지고 대검의 군주님 분들 최승엽 반장님 우리 그때 반장님 오셨습니다만 야학했습니다. 가평군청 자문위원, 의정 자문위원 4개 중고등학교 동문회 같이 함께해서 200명 되는 자문단 만들어서 가평 전문력 뱅크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명을 말을 안 해드려도 또 저희 집이 사실은 그쪽 골목집 앞에 그 옛날 보건소집이거든요. 거기 지금 50년 살고 있고 어머니 거기 계십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거의 매주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보고 고향 떠나 있었다 뭘 했냐 이렇게 하려도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기왕에 물어보셨으니까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가평 정말 잘 압니다. 고민했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화장장 문제는요. 원론적으로는 좀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1의 휴양도시, 생태기업도시 가평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 중당적인 디자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의 논의를 거쳐서 자 북면에 어디 휴양시설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를 비껴나간 어디에다가 가평만에 할 것인지 이런 가평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이 먼저 고민이 된 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통신 박재국 기자입니다. 혹자는 야당에 넣어도 힘들고 여당에 넣어도 힘들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넣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기다만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든 당선됐을 때 이제 아까 무소속을 계속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가평을 위해서 그때는 당을 선택하겠다. 그것도 가평을 위해서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평 군수가 돼가지고 이 가평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평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거의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등등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중앙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예산을 받지 못해서 저는 상당한 낙후됐다고 봅니다. 물론 현 군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당선된 이유도 힘 있는 군수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사시설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좀 오다 보면 가평 청천하고 상천이 빗고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눈이 오면 국도 중에서 아마 통제가 되는 부분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그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지 지하 터널을 뚫는다든지 지금도 사고나 거기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그 빗고개 터널 그렇죠. 지금 그 공사 또 하고 있는데 또 언젠가 또 무너지면 지금 굉장히 서울서 이렇게 오는데 정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이 가평군에서 천전시하고 연합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 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여쭤볼 거고 고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현재 가평군 전에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펜션이 한명 돌아갔었죠. 그죠? 무너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가평군 관내에 있냐 현재는 아마 25도 정도 높이 있으면 개발되는데 그 당초에는 15도까지 낮춰서 거의 뭐 가평은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의 인하를 낮춰서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평에다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걸 좀 상향해서 뭐 20도 아니 20도 내지 22도 경사가 되더라도 가평은 거의 인하를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합니다. 특히 가평은 80% 이상이 임야인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시하고 있는
그 가평군 관내, 즉 경기도 지구 관내 20도 이하 산지 개발을 막는다면 제가 보기에 가평은 그야말로 임야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설계사, 부동산, 각종 모든 식당 등 상당한 그 타격을 받을 거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때문에 길게 또 하는 것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비폭의 문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평으로 이사한 다음에 거기 가려면 지금보다 더 그냥 완전히 꼽고하고 거의 뭐 멀미도 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죠. 근데 반드시 가평 이 지역색도 있습니다. 비폭의 저쪽 이쪽이요. 그거 없애기 위해서 비폭의 터널화 작업은 그거는 가평군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진 역량 동원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산지 15% 문제는 최근에 제가 그 엄소리의 레미콘 공장 문제하고 더불어서 가장 가평의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엄소리 그 레미콘 공장 문제는 가평 다입제에다가 제가 2번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이 산지 15% 문제 간단치 않습니다. 이것은 평택이나 화성이나 평야가 있는 데하고 가평의 산이 80%가 된다고 같이 산지 15%를 갖다 만들어서 개발 묻는다?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도요를 비롯한 뭐 관내 그 정치가라든지 아니면 군수가 머리띠 낼 수밖에 없는 건 사람이죠. 이거는 굉장히 가평에 아마 조금 요즘에는 좀 완화할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보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 충북로의 이도환 기자입니다. 일단 출마 기자회견에 나선 거 축하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차기 가평군수에 출마하시겠다고 자이든 타이든 이름이 거명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평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분 모두 다 해결하겠다고 나설 텐데 그럼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왜 차기 가평군수는 박범서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KBS 30년 있으면서 한 1조 한 4천억 되는 것도 한번 다뤄봤고요. KBS가 지금 어렵습니다. 많은 광고가 JTBC나 막 빠져나가잖아요. 저희 광고국장님도 예전에 하신 분 오셨지만 제일 잘 나갈 때 한 6,500억 가다가 지금 한 3천억 정도로 빠졌으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때 제가 회사에서 역할을 맡겨가지고 성장 동력국장 했습니다. 신사업하고 자산운용, 그 다음에 계열사 8개 관리하면서 돈 벌어보라고 해서 그거 해봤습니다. 충주방송업장 해봐서 조직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전공을 정치외교학했고요. 그 대학원에서 공공정책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좀 많이 압니다. 그 대외정책 팀에 있을 때 국회 업무 4년 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다녔기 때문에 사람 좀 알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오홍철 선생님 아시다시피 저 초등학교 때 그래도 저 어린이 회장 같은 거 정계부 회장하고 중학교 때도 해서 사람 관계 좀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제가를 봤을 때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가평 문제 많이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와만사성이고 사실은 집안이 튼튼해야 되는데 저희 집안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존경합니다. 아버지께서 40여 년 동안 가평에서 그 서무과장, 행정실장 했고요. 우리 큰 누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작은 누나 일산에서 저 교감으로 퇴직하시고 제 집사람은 지금 교장으로 있습니다. 제 동생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교육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욕심을 내서 뭐를 막 탐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면 정말 사심없이 끝까지 철저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가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능력 있으신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현주 사장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도 받으셨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장 생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 계시는 자리는 정치의 세계로 이제 한 걸음 지금 디드신 겁니다. 정치와 직장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본관 프로그램 개편 때 프로듀서들이 이틀 한 달씩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멘트도 가고 화합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과 정치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벽을 어떤 방식으로 뚫고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지금 아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잠깐 통화를 했더니 KBS에 계시고 저하고 KBS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3D 부서가 있어요. 을로 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의 다 갑인데 을이 하는 부서가요. 노무부 있어요. 노무부. 노조 상대한 노무부 있고요. 대외정책팀이라고 별거 아니지만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 상대해가지고 저 방통위 위원도 상대해서 하는 게 있고요. 광고국이 있습니다. 광고국. 그 3개 부서를요. 제가 거의 다 관여를 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른 아니지만 그런 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천성이 뭐 그렇게 저 술도 좀 먹고 그래서 사람들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퇴직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인사할 때 KBS 온실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정말 온실에 나와서 어려움 많고 저도 조금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들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가평을 그리는 그런 과제, 비전, 실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정치 어려움 감히 제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 가평에 도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가평구는 아주 미흡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천군하고. 그래서 이 가평군을 도시화할 수 있는 어떤 박범서만의 특별한 뭐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지 정책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평에 그 중장개발전 기획을 해가지고 책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 많이 나와 있고요. 도시계획, 가평 비전 잘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실행이죠. 실행. 아까 말씀드린 개혁은 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평 도시계획을 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리나 불란서나 도시, 휴양도시 이런 데는요. 벽돌 한 장, 그림 한 장, 보다 페인트 하나 도시계획 디자이너로해서 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가평이요. 정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그림 그리고 치밀하게 그런 규제가 아니라 동의를 얻은 규제를 해서 도시 발전을 만들어야 되고 중장기 계획 짜야 됩니다. 물론 어떤 도시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 좀 부족하니까 다음에 제가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